안녕하세요. 닥터 오스틴입니다. 오랜만에 찍어보겠습니다. 동영상을 좀 찍다가 좀 멈췄는데 그 이유는 우선은 바빴고 또 좀 가성비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차피 뭐 많이 보는 채널도 아닌데다가 말을 이렇게 쭉 하는 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도 아닌데 굳이 내가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나 싶기도 했고, 대신에 또 스레드 활동은 엄청 열심히 했죠. 네, 바쁘면은 스레드가 늘어납니다. 근데 오늘은 왜 또 갑자기 동영상을 찍느냐? 그냥 명절이죠. 네, 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이번 이런 의료 사태에 대한 어떤 이슈들을 굉장히 열심히 검색하고 찾고 분석하고 화내고, 그러면서도 일도 열심히 하고 뭐가 맞는 건지 고민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 오래 가면서 아마 각 지역의 사람들이 뭔가 무기력함을 느끼면서도 어느 정도는 적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제가 제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의대생 여러분들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보다 대학 병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굉장히 위기가 올 것이다, 위기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 위기가 왔냐 안 왔냐, 그거는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정말 위기가 왔다라고 대다수는 느끼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1차 의료나 혹은 어느 정도 수준의 2차 의료까지는 전혀 영향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했지만 상급종합병원 중에 빅5는 뭐 많이 회복해서 74%까지 회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74%까지 회복을 했다라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수의 환자들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환자들이 결국 전공의 수련병원이 아닌 2차 병원, 2차 종합병원으로 갔기 때문에 종합병원은 94%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은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전공의 수련병원은 대략 한 1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뭐 전공의가 뭐 두세 명만 있는 병원까지 수련병원이라고 한다면 좀 더 늘어나겠지만, 이비인후과의 경우에는 수련병원이 80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300개의 병원을 통계에 넣고 종합병원이 이상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수련병원이 7, 80개에서 수련병원이 아닌 병원 200개 넘게를 평균을 돌린 거니까, 사실 수련병원일수록 큰 병원이고, 큰 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은 환자 수가 많이 줄었는데 그 2차 병원들은 환자 수가 어떻게 보면 늘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올바른 비교 방법은 아닙니다.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피해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마 본인들의 어떤 정책의 강압적인 것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더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수치를 좀 다운스테이징 뭐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위기가 왔느냐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위기가 뭐 엄청나게 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은 위기가 온 거고 어떻게 보면은 안 온 건데, 안 왔다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선생님들이 뭐 그거를 반대하는 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대학병원의 경우 교수들이 굉장히 많이 갈아 넣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많이 갈아 넣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70% 정도를 버틸 수 있었던 거죠. 사실 그것보다 더 적었던 지점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어느 정도 또 그 상황에 적응을 하게 되니까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위기가, 앞으로 올 위기에 비하면은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 위기가 무엇이냐면요. 뭐 당연히 올해 3월부터의 위기죠. 그게 왜 위기냐? 지금 이미 사직을 한 굉장히 용기 있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죠. 이미 사직을 한 중간에. 근데 사실 대학 교수라고 하면은 대학에 있는 사람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틀에서 잘 그렇게까지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시작과 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사실 이제 2월이 되면 딱 그 1년이 되는 시점이 되면은 1년이 되면 저희도 뭐 입학과 졸업 시즌에 맞춰서 보통은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죠. 계약 기간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2월 달까지 일을 하고, 사실 지금 도중에 그만두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뭐 5명이서 당직을 돌고 있었는데 한 명이 빠진다 그러면은 4명이 당직을 돌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부담이 되고, 그런 사회적인 그 작은 병원 안에서의 그 소사이어티에 뭐 압박이 있다기보다 좀 부채의식, 미안한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 중간에 그만두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직과 사직을 2월 달에 하게 됩니다.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뭐 많은 교직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만두신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2월 달까지 근무를 하고 멈추시는, 그러니까 뭐 이직을 하시던 개원을 하시던 그런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뭐 사직은 사직이라 치고 이직의 경우를 보면은 이직은 어디서 어디로 할까요? 서울에서 제주도로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뭐 서울에서 진주, 서울에서 부산, 서울에서 광주, 서울에서 칠곡, 그렇게 가는 경우보다는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병원들로는 인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충이 될 수 있습니다. 빠지는 인력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지방의 인력은 빠지는 인력뿐만 아니라 이직하는 인력까지 생각을 하면은 지방은 전문의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겁니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공포스러운데요. 왜냐면 대학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1차 병원이나 2차 병원에서는 그 과로만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요. 3차 병원이 되면은 한 개의 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협진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 컨설트를 통해서 혹은 두 과 이상이 같이 진료를 봐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저희 쪽에 환자가 딥넥 인펙션이 왔는데 목에서 수술하다가 종격동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흉부외과가 같이 수술을 들어가야 합니다. 또 뭐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흉부외과의 교수님들이 만약에 안 계신다라고 하면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할 수 있지만 도움을 받아야 될 때 도움을 제대로 못 받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앞으로 3월부터 일어날 현실입니다. 한 개과 두 개과가 비기 시작하면요,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잘못하지 않은 걸로도 어떤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진료가 어려워지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공포는 굉장히 무색무취의 투명한 살인가스라고 하는 가스가 있거든요. 굉장히 독성이 높지만 어느새 치명적이게 되는 그런 공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2월이 저는 굉장히 큰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월이 지나고 나면 물론 또 적응을 하겠죠. 이거를 만들어낸 정부가 해결을 할 의지가 있다면 해결을 했겠죠. 하지만 정부가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굉장히 초고령화 사회가, 저희 고령 인구가 20%가 넘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달성을 해가지고 2024년 11월 23일 날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는데요. 초고령화 사회로 앞으로는 노인 인구가 정말 많아질 건데, 저는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정부에서는 높은 의료 수준을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실제로 정부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어떻게 보면은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사회에서 너무 의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국가적인 대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타깝지만요. 그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